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지금 KBS에서요 역사전을 그날이라는 이 교양 프로그램이 상당한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MC를 누구로 쓰느냐, 진행자 있잖아요, 프로그램 진행자를 누구로 쓰느냐, 이 문제가 지금 정치권으로까지 비화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그동안 경과가 있었고 문제점이 뭐고 본질이 뭔지, 그리고 지금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좀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스카이 이데일리의 황근 교수님이라고, 지금 KBS 현 이사입니다. 여권 추천 이사라고 볼 수 있겠죠. 황근 이사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역사전을 갈등.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자, 이렇습니다. 역사전을 그날. 역사라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죠. 특히 고대사나 이런 삼국, 신라, 백제, 고구려 이런 삼국시대 역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별 큰 갈등이나 논란을 불러오기가 힘들죠. 하지만 최근에 벌어졌던 역사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다 생존해 있거나 또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함부로 역사를 그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재단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죠. 특히 현대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ING 형태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전을 그날 이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제작진의 편협한 사고방식이나 제작진의 편파적인 선입견이 개입된다면 이런 역사전을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은 선전선동하는 아주 프로파간다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 황근 이사님께서 최근 이 역사전을 그날이 지금 최근 몇 달 사이에 쭉 아이템들을 보면은 지금 전직 대통령들을 주제로 시리즈로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방송했는데, 이게 지난 4월 10일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닌가,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죠. 자, 아마도 이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가 자기 나라 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사건일 수 있는 것들을 방송에 함부로 내지는 않죠. 그게 선진국입니다. 예. 속셈이 뻔히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왔고, 또 이 역사전을 그날을 진행했던 주 MC가 사실은 KBS 내의 민노총 언론노조에 아주 활동을 열심히 했던 아나운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 내용도 그렇지만은 이 제작진들도 상당히 민노총 언론노조의 바이어스에 갇혀 있는 사람들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황근 KBS 이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경청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오늘 칼럼을 보면 이런 겁니다.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문제인데, 지금 본질은 프로그램 내용 자체인데 지금 현상인 MC 바꾸는 거, 이거 가지고 지금 싸움이 붙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MC를 바꾸면 쉽게 하면 문제 덩어리가 해결되느냐 이거예요. MC를 홍길동에서 손오공으로 바꾸면 그게 삼국지에서 서유기로 바뀌느냐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프로그램 내용이 삼국지인데 프로그램 내용을 서유기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손오공이 진행하던 이 삼국지를 쉽게 이야기하면은 홍길동으로 바꾸면 그게 서유기로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 겉으로 드러난 현상 말고. 자, 그러면 혹시 제작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언론노조의 저항과 반격이 두려워서 본질을 못 건드렸나? 이 문제 제기를 황근 이사님이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찬성합니다.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역사전을 그날 프로그램은 폐지되면 안 되냐? 폐지할 수 없느냐? 폐지할 의사가 없었느냐? 왜 박민사장 경영진은 이 역사전을 그날 프로그램을 폐지할 생각은 안 했나? 하는 걸 묻는 거죠. 왜? 본질은 그 역사전을 그날의 프로그램의 내용이지, 누가 진행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현상인 거예요, 현상.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왜? 저도 프로그램 제작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녹화 들어가면요, 예상 대본이 다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의 작가들이 다 붙어가지고 질문, 예상 질문 1번부터 뭐 10번까지 쫙 하고 답변은 대충 이런 뉘앙스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그 대본들을 다 숙지한 다음에 녹화를 한다고요. 그러면 진행자가 조수빈이든 뭐 손오공이든 홍길동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뭐 고성국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 정권 시절 공영방송 KBS를 황폐화시키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민노총 언론노조에 대해 현 KBS 박민 사장 집행부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핵심인 내용보다는 진행자 자격 시비, 교체 외압 이런 데다가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덜커덕 KBS 박민 사장 KBS 집행기관 KBS 박민 사장을 포함한 집행기관에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지금 관전평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 프로그램을 계속 할 것이냐, 시즌2로 해서 다시 뭐 교체할 것이냐, 폐방시킬 것이냐, 이건 경영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영진이. 자, 그런데 이 진행자 결정도만 경영진의 판단이 크게 잘못된 것임이 아님에도 이거 본질이 아니라 그냥 일부 현상인 진행자 교체 과정에서의 외부 압력이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로 KBS 박민 사장 체제가 역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집행부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 발등을 지가 찍었다는 이 말이에요. 왜 이럴까? 이유가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러냐? 자, 진행자 교체만으로 손오공이 진행하는 것을 홍길동이 진행하면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진행자 교체만으로 그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고칠 수 없었다면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폐방시켜버려야죠. 그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면. 국민적인 저항감이 있다든지, 뭔가 이 팩트가 틀린다든지, 뭐, 방심위에 뭐 자주 불려갔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폐지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못했을까? 그런 결정을 왜 KBS 박민 체제는 못했을까? 이 점을 황근 KBS 이사님은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 표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KBS 제작진의 절대 다수가 기자 PD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입니다. 절대 다수가 언론노조 소속으로 집행부가 KBS 박민 사장 집행기관이 파격적인 개혁 조치를 하기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심지어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중간 간부, 뭐 부장 이런 사람들요. 중간 간부들조차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KBS 개혁이 지지부진한 근본 원인은 KBS 박민 사장과 이를 따르는 부사장, 본부장, 주요 실국장 등 집행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미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은 4월 10일 총선이 끝난 이후 그리고 6월달 대투쟁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상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KBS 역사전을 그날 집행 MC, 그러니까 방송 진행자, MC의 선정 과정에 뭐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 이건 방송법 위반이다, 이렇게 들고 나올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KBS의 박민 사장 체제는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동안 문제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역사전을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을 왜 폐방시키는 결단을 못 내렸냐 이거예요. 때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진행자 선정 이 문제 가지고 이 다투다 보니 오히려 KBS 박민 사장 등 이 집행기관들이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이런 바보스러운 행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자, KBS 개혁 의지를 처음부터 가졌다면 이미 6개월 전부터 이 KBS는 국민의 방송이고 국민에게 주인인 국민에게 이 방송을 돌려줘야 되겠다고 사장과 부사장
본부장, 실국장들이 똘똘 뭉쳤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박민 사장 체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면이 지금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박민 사장과 부사장, 주요 본부장, 실국장은 임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